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사 공부에 재미와 실력을 넣어드리는 김정현입니다. 자, 우리 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추운 날씨에 또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면 등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해보겠다 싶은데 바로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지 정신없이 막 이러면서 시험에 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한국사 과목은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다 보고 나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지친 마음으로 보는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셨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저는 해설 강의 임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문제가 어땠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직접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이도부터 가장 이걸 좀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중상 정도로 매겨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고1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처음 공부를 1년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구나 싶어서 중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를 주면서 그 선지로 막 생뚱맞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것들 넣거나 이런 거는 조금 없었습니다. 아주 없진 않았는데 그런 게 좀 적었고,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상이라고 잡아놨습니다만, 지금은 중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만약에 다시 풀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보면서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쌤 이걸 중상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쉬운 걸? 쌤 공부 못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수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특징은 특징이 없어요, 별로. 워낙 무난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학력평가 시험으로 그냥 전범위 골고루 나온 무난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 싶어요. 일단 전범위가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험들은 일부 범위만 나왔을 텐데 이번에 전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근대 파트 1단원, 그 다음에 근대 파트 2단원, 일지강점기 3단원, 현대 파트 4단원을 전부 다 골고루 공부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래도 한번 연습하고 훈련하기에는 좋은 문제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순서나 흐름을 묻는 문제보다는 사건이나 인물을 직접 묻는 문제가 많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수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요, 역사적인 순서, 인과관계, 흐름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가와 나의 사이에 들어갈 일은 무엇인가? 가 앞에 배경은 무엇인가? 연표상에 들어갈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개개의 사건이라든가 인물, 국왕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즉 하나하나 팩트에 충실하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큰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즉 숫보다는 나무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하나를 충실히 공부했어야 됐기 때문에 중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도 하나하나 사건들 잘 알고 있는지를 연습하실 때, 복습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1, 고2 때 모의고사 봤던 문제들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고3 때 수능 보기 앞서가지고 한번 출력해가지고 쭉 풀어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모의고사로 한 10회 이상 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기억 안 나겠지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걸 떠올리시고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을 끝으로 한국사는 당분간 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또 잊어요. 많이 잊고 수능 직전에 가서 부랴부랴 이제 어떡하지 그럴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끈을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잔소리 겸 학습 방법이라고 좀 덧붙여 놨는데,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됐고 지금부터는 전체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흐름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도 고조선 다음에 여러 나라고, 그 다음에 삼국이었고 남북국이었고 고려 조선이야 이러면서 전체 흐름을 잃지 않도록 왕 같은 거 가끔씩 떠올려주고 이러면서 감만 좀 잡아갑시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보게 되는 각종 모의고사를 보실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 정도씩 전체 흐름을 잡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설 강의 또 EBS에서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그렇게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놓치면 않았으면 좋겠어. 완전히 다 놓고서 내가 한국 살아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아무래도 경제, 사회, 문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사 중심으로 스토리를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지?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흐름 잡기는 쉬울 거예요. 혹시라도 좀 여유가 된다면 이야기 책들 좀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가 좀 버겁다면은 뭐 서점에 있는 각종 재미있는 이야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권 놓고서 뭐 수시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잔소리는 1학년 끝났으니 한국사 책을 버리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학년 때 올라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학습 그 내용의 감을 익혀가는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분류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6문제, 5문제, 6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완전 전분류가 되면은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5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정치사회 비중이 아무래도 제일 높고 경제사회, 문화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참고 삼아 보시고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내용들이 어떤 게 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따라가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가 볼까요?